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30회차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중에 올렸었던 프로토는 이제 주력이 1.9배당만 적중이 됐었고요.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연승 주말까지 포함을 해서 하고 있지만 일단 승무패가 지속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주중 회차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일 정도로 좀 결과가 좀 좋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도 일단은 또 열심히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까지 있었던 경기들은 포함을 시켰지만 이제 그 내일 있는 올랜도나 이런 경기들, 필라델피아의 경기는 아직 경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기들은 경기 보고 나서 풀백과 독시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멤버십 관련해서는 이제 배팅 내역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단톡방에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C 유나이티드 대 뉴욕 레드의 경기고요. DC 유나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레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DC 유나이티드가 뉴욕 레드 상대로 좀 약했었고요. 홈에서는 DC 유나이티드가 뉴욕 레드에게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2월이 된 회차이고요. 일단 경기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그 결장 예정자에 대해서 아직 올라오지 않아 가지고 제가 참고를 못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풀베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C 유나이티드 활동량 많고 최근에 전적이 좋았었다가 한번 끊긴 뒤로 패배하고 나서는 또 다시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나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활동량이라든지 압박 이런 부분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역습도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고요. 일단 저는 이 경기는 좀 DC 유나이티드가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뉴욕 레드가 최근의 전적들 그리고 최근의 경기력을 좀 살펴보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압박이나 침투하는 모습들 측면에서의 클로스 이런 플레이가 좋긴 하지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 역습이나 좀 침투에 약한 부분들이 있긴 해서 이 경기는 좀 DC 유나이티드가 지금의 경기력에서는 조금 더 앞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상대 전적에서 지금 뉴욕 레드 상대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모습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DC 유나이티드의 승까지는 조금 단통을 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투픽 1스잔이 좀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경기입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뉴욕 레드 상대로 좀 약했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가 이 경기는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 팀 다 경기력을 봤을 땐 DC지만 상대 전적이라든지 최근에 흐름 자체는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곤 있지만 상대 전적에서 좀 약했었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포항 대 서울의 경기고요. 포항은 송민규는 이제 이적을 했죠. 어쨌든 이적을 했기 때문에 출전을 하지 못하고요. 홈에서는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홈에서는 3승 4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박정빈 그리고 박진석 감독이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하지 못하고요. 원정에서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12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을 보면 포항이 서울 상대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포항이 서울 상대로 좀 강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은 박정빈이 일단 퇴장을 당하면서 지난 경기 좀 전반전엔 좋은 활약을 좀 보여줬었다가 후반전에 이제 퇴장을 당하면서 분위기가 좀 이제 실점을 하게 됐었죠.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이후로는 아직까지 경기를 치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5경기를 전적을 포함을 시키진 않았고요.
포항이 아침에서 보여줬던 활약들은 물론 송민규의 공백은 분명히 느껴지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었습니다. 물론 팔라시오스의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해 보이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임상엽이 좀 고군분투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뭐 타시가 그래도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어쨌든 중요한 득점을 만들어냈죠. 또한 이 조에서 2위를 하면서 힘겹게 좀 이 본선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서울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죠. 원정에서 연무를 하고 있기도 하고 12경기째 승리가 없을 정도로 최근에 승리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대결에서도 일단 무승부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포항이 서울 상대로 강했었던 모습도 있습니다. 또한 이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포항이 아침 이후로 좀 충분한 휴식을 좀 취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어서 이 경기는 포항이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변이라면 패일 것 같긴 한데 이 경기에 투픽을 쓰기에는 서울의 모습들, 물론 서울이 지난 경기에서의 그 외국인 용병 이 모습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지동원은 뭐 그냥 적절한 플레이,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활약을 보여줬었고 이 용병으로 들어왔던 선수가 이 제공권에서의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어서 이변이면 좀 패일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에틀류나 대 이제 콜론크루의 경기고요. 에틀류나는 9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콜론크루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5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없고요. 에틀류나가 3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에틀류나가 홈이기 때문에 일단 정배당을 받았긴 한데 최근에 흐름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9경기째 승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콜론크루도 최근에 5경기째 패배가 없긴 하지만 1승 3무로 무승부의 빈도가 다소 많습니다. 하지만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전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승패 방향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고요. 에틀류나가 크로스나 세트피스, 침투, 특히나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비가 좀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콜론크루의 최근 경기력도 뭐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에틀류나 비교했었을 땐 좀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도 뭐 비등한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최근에는 콜론크루가 좀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원정이라는 점에서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두 팀의 모습을 봤었을 때에는 저는 콜론크루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틀류나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시카파이 대 토론토의 경기고요. 시카파이는 특이사항은 없고요.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카파이는 결정력이 아쉽긴 해도 그래도 뭐 세트피스라든지 아니면 뭐 침투하는 모습들에서의 그 모습들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공격에서의 모습은 나쁘지 않은데 결정력이 좋지 않고 수비에서의 모습이 좀 너무 아쉽습니다. 특히나 수비에서의 숫자는 많지만 굉장히 좀 공간을 많이 내주는 그런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고요. 토론토 역시 좀 공격에서의 모습 자체는 나쁘지 않은 팀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얘네 문제는 수비가 좀 답이 없죠. 그래서 이런 두 팀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도 더 나은 팀은 홈팀인 시카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카파이가 투표율이 57%나 받을 만한 팀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요. 물론 상대가 토론토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토론토의 공격이 그렇게 나쁜 팀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터지는 날에는 좀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원정에서의 토론토가 승리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승무 투픽이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통 승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시카고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미네소타 대 이제 포틀팀버의 경기고요. 포틀팀버 같은 경우에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적었었던 모습들, 그리고 미네소타가 3연승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홈에서는 포틀팀버 상대로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대 전적에서는 좀 앞서는 모습을 미네유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도 포틀랜드가 물론 지금 2연승을 하고는 있습니다. 2연승을 하고는 있지만
공격에서의 모습들에 비해서 수비에서의 그 제공권이 좀 약한 모습들, 그리고 미드진의 수비 가담도 부족해서 중앙 공간도 굉장히 많이 내주기 때문에 미네소타의 공격이 나쁜 팀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 수비도 좀 안정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불안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틀랜드가 뚫어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인 홈에서의 이점들, 그리고 이 경기력에서도 저는 미네소타가 더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네소타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네, 6번 경기입니다. 댈러스 대 LA 갤럭시의 경기고요. 댈러스는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LA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특이사항은 없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댈러스가 갤럭시 상대로 2연패를 하고 있고, 갤럭시 상대로는 좀 강했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홈에서는 최근에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의아하긴 한데 어쨌든 뭐 상대 전적에서는 댈러스가 갤럭시 상대로는 좀 좋았었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일단 댈러스는 노리치 같은 팀이죠. 일단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서, 근데 그게 득점으로 연결되면 다행인데 연결이 되지 않고 공격에 가담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수비 숫자가 부족하겠죠. 그래서 역습에 두드려 맞으면서 좋지 않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팀입니다. 갤럭시는 이번 시즌 흐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도스 산토스의 골드컵 차출, 그리고 치차리토의 부상, 이런 부분 때문에 갤럭시가 조금 하향세를 최근에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흐름 자체는 3연패하고 있는 댈러스보단 좋아요. 일단 뭐 이 경기는 좀 굉장히 좀 난해한 경기인 것 같아요. 배당이 댈러스가 정배당을 받았고, 투표율은 LA 갤럭시에게 70%가 가까운 투표율이 몰렸습니다. 근데 투표율을 생각해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받을 만한 투표율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도스 산토스와 치차리토의 공백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댈러스가 못하는 팀은 맞지만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들이 많긴 해서 공격의 모습도 엄청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변을 투표율 기준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배당이 좀 낮게 책정된 점,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변으로 댈러스가 이기기에는 두 팀의 이 모습들, 갤럭시가 지금 뭐 주전 자원들의 공백이 있더라도 댈러스 정도에게 패배할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경기입니다. 내슈빌 대 신시내티의 경기고요. 내슈빌은 6경기째 패배가 없고 홈에서는 10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많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뭐 템포나 역습에서의 모습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결정력이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는 팀인데 지난 경기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홈에서는 깡패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신시내티에게 패배할 가능성은 저는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슈빌이 75%의 투표를 받을 만한 그런 결정력을 보여주는 팀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무승부가 많았었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내슈빌을 단통으로 가기에는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단통 승으로 가는 게 더 맞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레알 솔트 대 콜로레피의 경기고요. 레알 솔트와 콜로레피 두 팀 다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상대 전적에서는 이제 레알 솔트가 콜로레피 상대로 강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나쁜 팀은 아니에요. 측면에서의 크로스나 역습에서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에서는 좀 나쁜 팀은 아니고요. 하지만 상대가 콜로라도라서 이 솔트레이크가 수비적인 모습에서는 측면 공간도 있고 역습에 좀 취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콜로라도가 일단은 최근에는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공격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좀 좋은 팀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트레이크의 수비 정도라면 저는 이 콜로레피가 충분히 득점을 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솔트레이크가 홈인데도 불구하고 좀 높은 배당을 받았다라는 점에 있어서 물론 상대 전적에서 약했던 모습들이 있지만 최근에 두 팀의 경기력을 놓고 봤을 때는 콜로라도가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변으로 솔트레이크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세노스 대 이제 슈스다이의 경기고요. 세노스는 저드슨 선수가 퇴장을 당했었고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4연패를 하고 있고 10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슈스다이 같은 경우에는 7경기째 승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일사항은 이 슈스다이가 세노스 상대로 좀 강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 굉장히 좀 난해하고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승부 쪽으로 투표율이 너무 좀 몰린 경기인데 이거를 무승부로 가져가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두 팀 다 최근에 승리가 없어요. 세너스는 10경기째 승리가 없고 휴스다이 같은 경우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경기력은 뭐 두 팀 다 안 좋죠. 그래서 이 경기 굉장히 난해한 경기고 무승부도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일단 세노스가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홈에서 좋지 않은 전적들 그리고 흐름도 일단 휴스턴이 더 좋고 경기력도 저는 그래도 휴스턴이 이 템포나 역습이나 좀 이런 부분에서 크로스나 세너스보다는 공격적인 모습에서 더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난해한 경기라서 이 경기는 단통으로 생각을 했고요. 무승부에 투표율이 너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냥 이변으로 세너스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LAFC 대 밴쿠버의 경기고요. LAFC는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6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밴쿠버 같은 경우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조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LAFC가 홈일 때는 밴쿠버 상대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도 좀 생각보단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밴쿠버가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 전적에서도 최근에 1승 3무 1패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력도 최근에는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습에서도 좋은 모습들 그리고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인 LAFC의 최근의 모습들이 물론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홈에서의 LAFC 또한 이 홈에서의 보여주는 경기력 측면에서의 김문환과 카를로스 벨라의 이 우측 라인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투표율도 많이 몰린 경기고 배당도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LAFC의 승을 가는 게 더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밴쿠버가 수비적으로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LAFC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울산 대 수원FC의 경기고요. 울산은 김태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동경, 이동준, 서령우, 원두재 등 올림픽에 차출된 선수들이 많아서 전력에 좀 이탈이 있죠.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일단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도 2연승을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패배가 없습니다. 울산이 수원 상대로 강했었고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일단 홈에서 패배가 없는 울산, 수원FC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력도 수원 삼성 상대로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들을 봤었을 때는 수원FC가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홈에서 이 패배가 없는 울산 상대로 이 승리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울산이 물론 이런 주전 자원들의 좀 이탈이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뭐 오세훈 같은 선수들 그리고 박영우 같은 선수들이 전역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침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던 울산이기 때문에 패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경기를 울산의 단통 승을 가져가기에는 수원FC의 최근의 흐름도 좋고 이 올림픽에 차출된 선수들 중에서 특히나 뭐 서령우나 원두재, 이동준 같은 이런 자원들의 이탈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기서 김태환까지 좀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주전 자원들의 이탈을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은 안전하게 가야 될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무 투픽으로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번 경기입니다. 뉴욕 레벌 대 몽레알의 경기고요. 뉴욕 레벌은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몽레알은 특이사항은 없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뉴욕 레벌이 4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승부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은 단통 승을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도 낮게 책정이 됐고 투표율도 굉장히 많이 몰린 경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뉴욕 레벌이 이렇게 투표율이 몰렸을 때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몽레알이 나쁜 팀은 아닙니다. 순위적으로 보시다시피 중위권에 좀 위치를 하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요. 뭐 비온 존슨이나 완야바 이런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고, 역습이나 침투에서의 플레이나 크로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수비 숫자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서 저는 뉴욕 리버리 충분히 노릴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뉴욕 리버리 득점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몽레알이 이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오히려 역습에서의 한 방을 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뉴욕 레벌이 물론 2연승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뉴욕 레벌의 단통으로 가기엔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는 좀 바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뉴욕시티 대 올랜도의 경기고요. 뉴욕시티는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8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는 무승부가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올랜도가 경기를 아직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포함을 시키지는 않았고요. 일단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제 불리하죠. 경기를 하루 뒤에 치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좀 불리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뉴욕시티가 뭐 경기력이 올랜시티보다는 더 좋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뭐 수비적으로 봤을 때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들도 있고 측면이나 좀 침투에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랜도 같은 경우에 나니 선수를 활용한 이런 측면에서의 공격들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올랜도가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랜도가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았었던 부분들, 그리고 경기력도 이 나니에게 너무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 나니 선수를 좀 집중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욕시티 역시 압박이 좀 좋은 팀이고 킥력 자체가 좋아서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 한 방으로 득점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니만 잘 막아내면 승리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뉴욕시티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좀 승무패가 다 느껴지는 경기라서 가장 어려운 경기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인터마이 대 필라유니의 경기고요. 인터마이는 6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6경기째 승리가 없고 8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홈에서는 4연패를 하고 있고요. 필라유니 역시 아직 경기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전에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은 좀 불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마이 일단 안 되는 팀이죠. 경기력이 굉장히 엉망이고 수비도 너무 안 좋고 이 나이 많은 선수들이 좀 있다 보니까 기동력도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필라유니를 만났기 때문에 필라유니가 어쨌든 꾸역승이라도 만들어내는 팀이라서 이 경기는 필라유니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마이가 정배당을 받았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요. 물론 이 정력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해외배당에서 이 정력배가 뒤바뀔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라유니가 답답할 때는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도 하고, 인터마이의 연패가 좀 너무 긴 부분들, 경기력을 놓고 봤을 때는 인터마이의 패배가 당연히 맞겠지만 연패가 너무 길기 때문에 7연패는 좀 한 번쯤은 이 끊길 수가 있지 않을까. 7연패는 좀 힘든 전적이긴 해서 저는 인터마이의 무패 투픽으로 무승부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토요일 새벽에 프로토 경기들 그리고 풀백과 독식픽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